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그린 작품을 모아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2023년 전남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어반스케치 프로그램에서 그린 작품을 한데 모은 미술전 권리가 미술을 만날 때가 순천 장천 파랑새 창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반스케치란 도시 또는 여행지의 풍경을 보고 그 느낌을 자유롭게 그리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순천만 정원, 발달장애인 친화거리인 순천 르네상스 거리, 조례 호수공원 등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림 전시회를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잘은 못 그렸지만 발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반 스케치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 작품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여져서 제일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그림 그리기와 전시회 준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더불어 나갈게라는 모토로 발달장애인 친화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OT존 가게들을 이제 더 발굴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열려 장애인 일자리 참여 작가들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며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지원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무더위 대비 지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여름 슈퍼엘니뇨 등장으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군청사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선풍기와 식료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혹서기 대비해서 우리 취약계층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자체 우리 읍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각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무더위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군은 여름철에 취약한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화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지만 문화활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연습실, 모임 장소 등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학동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열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7억 원 등 총 61억 원을 들여 연면적 167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과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스튜디오, 동아리실, 콘텐츠 제작실, 학습실 등이 갖춰져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생활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요구가 높았던 생활 문화 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의 개소로 시민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생겨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전남 각 지자체는 1주년 기자 간담회 등 시정 성과와 그간의 소회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전남 지역 각 시군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2023 정원박람회 500만 관람객 돌파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경제 생태계 확장으로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8개 기업과 3조 3,46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 체결 등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공유했고 앞으로 여수를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현민 고흥군수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비롯한 여러 성과를 발표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 강수량은 243.9mm로 지난 2021년 동월 대비 2배, 지난해 대비 3배가 넘는 물 폭탄을 겪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곡성군 재해위험지구인 장선리 재방류실 위험지와 신길이 산사태 취약지를 방문해 장마철 계속되는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달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소와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는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계 공무원, 병원과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지표를 분석해 달성 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순천시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 전략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영역은 공공의료정책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진행해 공공의료 체계 개선에 초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로 흐르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인 섬진강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2023 섬진강 환경 포럼이 곡성군 레저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곡성시, 광양시, 남원시 등 섬진강 유역지자체,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유역의 환경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 자원인
물의 순환과 물 공급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개최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섬진강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으며 섬진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간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흥 구원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겨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 제60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대회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여성 일반부로 나눠 체급별로 단체전과 개인전이 진행됩니다. 장흥군은 지난 3월 대한씨름협회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민속 씨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양시 광양읍과 광양장애인 복지관 등 5개 기관은 문턱 없는 행복한 광양읍 만들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 내 경로당 10개소, 경사로 설치 등 보행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약전 연령의 아동이며 아동당 1일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 공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과 재활을 위한 운동 처방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무안군 치매 안심센터는 무안 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추가 지정해 총 11개소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란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 극복 활동과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추위를 피해 따스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백나무는 막상 가장 추운 계절인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고향의 겨울을 밝힌 꽃으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는 서양화가 서순례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3년의 팬데믹 기간을 거쳤었는데 그 기간에 단절되었던 소소한 일상, 또 이웃 간의 따스한 온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 그 그리움들을 혁혁히 모아서 동백꽃으로 표현한 작품이 그리움으로 피다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꿈과 희망,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차원에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힐링을 얻었으면 합니다. 서순례 작가는 자신이 나고 자란 남도의 꽃 동백을 화폭에 담습니다.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 다시 찾아올 그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소소한 일상과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만든 작품은 치유와 힐링의 힘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소서입니다.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하고 무더위를 가뿐히 넘기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